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건 무슨 한 단계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진전이 되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뒷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판의 고수 이정현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판에 있는 고수. 아니 또 평생을 정치판에 계셨으니까. 아니 올해는 어쨌든. 있었지만 고수란 말은 아니, 자꾸 아니. 부담스러워요. 아니, 네, 고수입니다. 아니, 전 대표까지 지내시고. 아이고. 아니, 호남에서 유일하게 이 야당, 그 우파 정당에서 당선되시고, 이건 쉽지 않은 고수죠. 이제 저 호남에서 저 보수 그거로 도지사 한번 해먹었으면 오늘 없겠습니다. 해야죠. 하셔야죠. 그것뿐이 아니라, 진짜. 저 해먹는 표현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한번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다르게 해가지고 네. 말하자면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그럼요. 싶어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의 40여 년 동안 독시가 하면서 그러니까요. 선거는 다 독시가 하면서 제대로 이제 지역민들한테 못 해주고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인식의 왜곡 예. 이런 걸 더 쌓이게 하고 한 지역 거. 감정을 더 이걸 부풀렸어요. 한번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호남 사람들이 다른 호남 생각을 분들도 갖게 하고 싶습니다. 우파를 많이 응원할 수 있게. 많죠. 많아요. 본래가 우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잘 알다시피 옛날에 1차 산업이 주 산업일 때에는 호남만큼 한 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부자들은 다 호남에 있었었죠. 곡창지대.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파고 이렇게 네.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좀 반대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현대사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쌓였는데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그럼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번에 새로 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또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다고 한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호남 포기를 포기하면은 깨끗이 끝납니다. 호남 포기를 포기하면 된다. 호남 포기를 포기하면 깨끗이 저기는 우리가 후보 내놔도 안 된다. 어떻게 해도 우리 지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봤자 1% 2% 얻는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 후보를 지원해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후보들이 건의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포기하니까 좋은 인물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고 좋은 인물들이 안 나가니까 표를 안 주고 표를 안 주니까 좋은 인물들이 안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점차 포기를 하는데 저쪽은 이제 그걸 계속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얼마나 넓은 영토입니까? 그리고 한 시간 한 45분이면 이제 광주까지 가는 세상 아닙니까? 네. 이제는 전라도가 뭐고 또 중부권이나 뭐 서울은 에이, 수도권은 그래. 뭐고 경상도는 뭡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이제 호남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호남, 영남이나 호남이나 뭐 충청도나 수도권에 가리지 않고 다 품겠다. 다 대한민국이다. 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 이걸 진심으로만 마음을 가지면요. 진심 통하거든요. 감동시킵니다. 진심이면. 그런 날이 이제 뭐 곧 오리라고 우리가 희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캠프가 이제 새로 꾸려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캠프 꾸리는 거 가지고 윤석열 기존의 캠프 뭐 해체하라 파리 떼다 하이에네 떼다 이러고서 다 몰아내라 그런 당 대표가 그러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거 김종인 씨도 또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좀 걱정입니다. 잘 갈 수 있을지 원팀으로. 우선은 대안을 그냥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쨌든 알다시피 지금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 또 연장을 해야 된다. 차이가 20%, 25%까지 나옵니다. 네. 20%, 25%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권 교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네. 일단은 국민의 여론은 아주 폭발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의 네. 후보는 다음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요. 사실 지금부터 사실 완전한 집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는 누구를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미 국민의 여론은 누구들한테 정권 교체 시켜줄게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권 교체가 가능성이 높고 정권 교체를 누구로 하냐면 야당으로 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는
그 어떤 말하자면 치고받고 싸우는 뭐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선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후보와 또 당과 후보의 이제 앞으로 구성될 선대위는 지금부터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선대위가 아닙니다. 진짜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시켜줬을 때 얼마나 국민들을 지금보다 더 잘 살게,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지금보다 덜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를 더 튼튼하고 경제를 더 회복시키고 안정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금싸라기 같이 이 시간 1초 1초를 거기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권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걸 국민들한테 내보내서 국민들이 이걸 원하느냐 안 원하는지도 계속해서 이제 여론도 타진을 해보고 하면서 집권 세력으로서의 선대위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캠프 때하고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네. 진짜 이제 정말 국민을 제대로 이제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대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캠프는 아까 당 내에 경선하기 위해서 했고 네. 또 아직 이분께서 아직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치 신인 뭐 지금도 신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인일 때 정치 쪽에 불안했기 때문에 정치 쪽에 불투명했기 때문에 정치 쪽에 기존 말하자면 자기하고 좀 인연이 있건 한 사람들 너나 나나 없이 이제 함께 같이 했습니다. 예. 이분들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또 직군을 위해서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새로 선대위를 구성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를 운전하는 실무형으로. 완전 실무형으로. 실무형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윤석열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이 말고 이제 윤석열이가 국가 지도자 깜이냐 아니냐, 윤석열이한테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한테 지도력이 있느냐 끌려당기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번에 선대위 구성이 그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로 하나도 없었던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이걸 세우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세를 아주 독하게 먹어야 돼요. 협박한다고 또 공갈을 한다고 또 뭐 나 아니면 너가 어떻게 뭐 할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담력과 최고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최고 지도자로서의 인사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한 독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로지 국가, 국민, 미래, 희망 이것만 보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그냥 우중이 뚜중이 안 됩니다.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제대로 준비하고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자 당장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정책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이 없었거든요. 싸우는 정책을 위주로 했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기거나 국민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딱 집권을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5년 대통령 한다 그래갖고 5년 동안 할 일만이 아니고 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20년, 30년까지 최소한도 30년까지 나라의 미래 비전을 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미래 비전. 그다음에 당장에 5년 동안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당장에 집권해가지고 가장 국민들과 여론이 뒷받침해주는 100일. 이 100일 석 달 동안 100일 동안에 모든 대통령들은 100일 동안에 사실은 모든 걸 다 합니다. 이 100일 작전을 승부 내야 돼요. 승부를 내야 돼요. 그때 승부가 안 나면요, 진짜 그럼요. 끌려가서 못합니다. 아주 이제 힘이 여기서 있을 때. 이제 독한 계획이나 이런 걸 해야 돼. 이 100일 전략, 5년 전략, 그리고 30년 전략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또 분야는 오죽 많습니까? 외교도 있고 안보도 있고 당연히 과학기술 분야도 있고 경제 분야도 있고 또 뭐 교육 분야도 있고 복지 분야도 있고 환경 분야도 있고 쫙 분야별로 하는데 이 분야는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말하자면 지식과 지혜와 에너지와 또는 그 아이디어만 갖고는 안 됩니다. 안 되지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하잖아요.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별도의
좀 나쁜 말로 말해가지고 사람 사냥꾼이 있어야 됩니다. 인재 사냥꾼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분야별로 우리한테 오든 안 오든 우리한테 반대를 한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그런 논문을 발표했던 말았던 이거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말고 팀 그 분야별로 팀을 갖고 더 최고 없습니까? 그런 건 더 최고, 더 박정희 최고.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잖아요.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잘했잖아요, 전부 다 그거를.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내가 군대만 있었잖아. 또 내가 어디 분야만 있었잖아. 예를 들어 윤석열 내가 검찰만 있었잖아. 예. 그럼 내가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냐? 암치하는 것이 더 나쁜 놈이지. 거짓말이고 사기지 그것은. 예, 그렇지. 그냥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 모르니까 데려다 써야 되는데 기왕이면 최고를 데려다 써야 될 거예요. 더 최고, 더 없냐? 그러면 그분들 모셔와봐. 하는 이런 최고 인자들을 분야별로 안에 인재를 빨리 모아서 이 정책을 바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한다, 가정을 한다 하고 할 수 있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어정어정 안 갑니다. 최선 다합니다. 완전히 전력 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한다고 말합니다. 호랑이도 네. 마찬가지로 어쨌든 선거에 그냥 이긴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말하자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홍보입니다. 홍보. 다양한 형태의 홍보. 이 홍보를 위한 팀들이 아주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완전히 이제 SNS를 포함해서 이 첨단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첨도 기법도 그렇고 사실 대통령의 홍보 후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메시지 아닙니까? 네. 대통령 메시지도 분야별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가서 언행 하나 행동 하나가 참 뉴스거리고 사진 다 찍어서 그러려면 나올 이제 선대 본부장이 그걸 총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이제 홍보도 잘 해야 되고 또 이 말하자면 대통령 된 사람 그동안에 순전히 검찰에만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외국을 한번 제대로 돌아다녀보고 외국을 뭐 어떻게 해봤습니까? 뭐 해봤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물 안에 개구리거든요. 우물 안에 개구리 정도가 서초동 개구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구석구석 전국 순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겁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제대로 된 국민들을 이번 기회에 못 만나면 대통령이 들어앉으면 바쁘다고 핑계대면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못 만나잖아요. 검찰에 있는 동안은 못 만났잖아요. 지난 경선은 때도 못 돌아다녔잖아요. 이제는 진짜 4박 5일, 6박 7일, 10박 11일을 완전히 파고들면서 구석구석에 서민들도 만나보고 기업인들도 만나보고 대기업 하는 사람들도 문화예술인들도 만나보고 교사들도 만나보고 교수들도 만나보고 청년들도 다양한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뭘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듣고 오라 이겁니다.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그동안 안 들었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래도 뭐 그냥 규동량이라도 해왔지만 검찰에 앉아있는 사람이 언제 맨날 뭐 죄짓고 온 놈들 얘기만 들었지 국민들 얘기는 들은 적이 없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귀를 엄청 크게 열고 본인이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정책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비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듣고 오라 이겁니다. 듣고 가서 가슴으로 울기도 하고 실제로 울기도 하고 붙잡고 완전히 그냥 부둥켜 안 하고 이러도 하고 하면서 국민들 속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럼 그걸 조율해 줄 수 있는 선대 본부장이 선대 본부장, 자, 이게 중요한데. 선대 이제 네. 총괄위원장과 총괄위원장이 또 중요한데. 본부장과 네. 분야 이것을 총괄을 이 누가 부분을 잘 해야지. 해야 될 김종인 겁니다. 씨가 그걸 맡으려고 껄떡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배짱도 좀 튕기시고 그분 스타일이 야 나한테 전권을 맡겨 그러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텐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저 사람이 이제 뭐 문재인도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었고 이러니까 지금 막 잡음들이 당에서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아우 골치 아프니까 저런 노련한 사람 데리고 싶은 욕심이 혹시 부릴까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김종인의 총괄은 저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또 그분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네.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 어마어마한 경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많은 다양한 경험과 사건 사고를 접해본 것도 사실이고 선거 현장에 있어본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분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경험 경륜이 많은 분, 뭐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험 경륜을 가진 사람이 그분뿐이고 그분 경험 경륜 아니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고 통치를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윤석열 본인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윤석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자, 당신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는 그 대통령 자리를 즐기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이 되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섰냐? 아마 속으로는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러지 않다고 그건 얘기할 아니겠죠.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당신한테 주어진 시대 과제가 뭐냐? 시대 과제가 뭐냐?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왜냐하면 아주 그냥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변해야 되고 행정부처도 변해야 되고 정치도 변해야 되고 경제 정책도 변해야 되고 모든 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를 주도를 하는데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1년 지난번 서울시당 보궐선거까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분이 아무리 경륜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분이 변화를 제대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당신한테 말하자면은 그 코치를 하고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국민들이 그걸 봤을 때 진짜 당신이 변화를 바라는 사람이구나라고 당신한테 박수를 치겠느냐. 본인이 판단해야 됩니다. 그건 뭐 정말 ABC니까 네. 기본이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국민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에 20% 25% 차이로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누가 개인이 아이디어 내갖고 만들어준 겁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존한다든지 의지한다든지 또 거기다 매달려갖고 이렇게 뭐 우선은 저는 다른 건 다 좋고 안정하고 뭐 경륜 경험 다 좋습니다. 저는 그분한테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게 변화인데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감인데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일단 뭐 윤석열의 그 윤석열도 사실 변화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바로 내가 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존의 정치판 여당이고 야당이고 못 믿겠다. 근데 당신은 기존의 정치판에 없었고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최고 권력자에 맞짱 뜬 사람이니까 당신이 와서 법치를 살려라. 새로운 시대 정치판을 갈아엎어라. 이건데 뭐 옛날 50 시절 때부터 좋은 자리 핵심 자리 다 가진 김종인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안정되게 자기가 굳은 일 마치는 거를 굳은 일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노련하니까. 근데 그 굳은 일이요. 잘못하다 윤석열한테 굳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말하자면 흙탕물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자기가 국민이 뽑아줬는데요. 후보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 실무형으로 경제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는 사람. 예? 문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하는 사람. 저랑 만 원 내기 할까요? 저는 좀 세게 거시죠. 저는 윤석열이 예. 결코 그 김종인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은 하지만 예. 그 선거를 총괄할 수 있는 안 맥힌다. 그걸 맡기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그래야 된다고. 난 거기에 만 원 겁니다. 그런데 저도 거는 거예요. 그거 그렇습니다. 같이 거는 어떻게? 이거 서로 못 먹겠네. 근데 절대로 저는 거기 걸어요, 저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존중하라 이겁니다. 자문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완오브 자문.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새 시대 또 새 정치 새로운 세력 새로운 뭔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기를 지금 바라는 국민들의 이 뉴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뉴가 아닙니다. 올드입니다. 아주 올드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 이 부분을 외면 결코 뭐 이건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안 해야 되고 또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올드에서 나이만 올드고 경륜이 많아서만 올드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36살인가 7살의 이준석도 나이는 젊은데 거기도 전 변화라고 안 봐요. 지금 이제 해온 걸 보면은 이준석한테 후들려도 안 된다. 괜히 청년표 의식해가지고 이준석 잡아야 이게 뭐 청년표 좀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큰 그림을 봐야죠. 이런 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말하자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본인한테 맡겼으면 본인 스타일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5천만 명 중에 딱 한 명입니다. 국가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5천만 명이 뒤에 오는데 앞으로도 지휘봉을 해갖고 그분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어떤 상황이 있어갖고 제자리를 멈춰야 된다면 그분이 딱 내리면 전체가 다 내려야 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누구한테 의존해갖고 누구한테 뭐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 뭐 인사 그럼요. 넣어주고 저 맞습니다. 사람 얘기하니까 저 사람 넣어주고 이렇게 휘두른다고 한다면 우리 후보 잘못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후보 잘못 뽑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윤석열이 이 서슬퍼런 문재인나 또는 저 조국이나 추미애한테 이렇게 항의하고 대들고 끝까지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정권의 잘못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깨닫게 하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었던 윤석열이의 배짱과 윤석열이의 카리스마와 또 윤석열 리더십으로는 네. 저는 완전히 새로운 말하자면 새로운 그걸 구성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거 안 하면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회초리를 맞습니다. 새판 짜라. 저희들도 회초리 때릴 겁니다. 그럼요. 저도 때릴 겁니다. 새판 짜라. 새판 짜라. 네, 새로운 그렇습니다. 변화의 물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